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죽지도 않는 고양이 데드캣 파운스 계속 일어난다. 짜장면 값이 2배 오르는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값은 훨씬 더 오르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구석 여포 노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값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이거든요.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이나 주식도 있을 것이고 금도 되겠죠. 금을 예로 들자면 일시적으로 금값이 떨어진 적이 있지만 긴 시계열로 놓고 본다면 금은 계속 올랐어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형들이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100억이 있으면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100억을 다 통장에 넣고 이 돈 누가 쓰면 안 되니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벌벌벌 떨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거나 뭔가에 투자를 해놓겠죠. 이제 이런 거를 에셋 파킹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사람이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돈을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에셋 파킹을 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긴 시계열로 놓고 본다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기 때문이죠.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100만 원 가치와 10년 전에 100만 원 가치는 언뜻 생각해도 달라지지 않나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게 돈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심지어 짜장면 값도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분명 누군가는 짜장면 값이 2배 오르는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값은 훨씬 더 오르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동등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풀립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도 그 돈은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 않아요. 분명 가진 사람이 더 가져가게 되고 없는 사람이 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짜장면은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짜장면의 값이 화폐 가치의 하락처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의 값이 5배, 6배, 10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되는 거지. 반면에 서울의 핵심 지역인 강남의 아파트 값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어나더 레벨 사람들이 달라붙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돈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평민이 생각하는 가격과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아크로 리버파크가 25평이 평당 1억 5천을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8억에 거래가 됐다고 했나?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 38억이라는 금액을 놓고 보자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와 더럽게 비싸네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야.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 무슨 시멘트 가격이 38억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38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비싸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일 수도 있어요. 여튼 요지는 돈이 풀린다? 근데 그 돈의 배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지 않는다.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가져가게 되고 그 돈으로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 같은 서민의 생각하는 금액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인 강남의 아파트 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월등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 짜장면 값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의 땅은 한정적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해요. 아닌데 나는 양평에서 살고 싶은데, 아닌데 나는 저기 시골에서 살고 싶은데,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싶은데, 이거는 당신만의 생각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강남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물론 저는 강남에 살고 싶진 않아요. 강남은 뭔가 느낌이 좀 삭막한 느낌, 도시적인 느낌이 강해. 차라리 저는 송파 잠실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 그곳에 막 살고 싶어 해. 근데 땅덩어리는 좁잖아. 그러니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가 돈의 가치가 더 하락해. 그러니 그런 지역의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곧 멸망한다.
멸망은 안 할 것 같고 인구수는 줄어드는 게 맞지. 근데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과연 아파트 값이 떨어지느냐?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저기 지방에 소멸되는 도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니 아예 아파트를 짓지를 않을 거야. 왜냐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 아파트를 지어봤자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지도 않을 거야. 점점 슬럼화가 되면서 소멸되는 도시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제가 40대니까 뭐 한 40년, 50년 더 살겠죠. 그 전까지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울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다 서울 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아니면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지역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 과거 조선시대에 나온 얘긴데 그때 한양 사대문 안에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뭐 정종가? 그분이 집값을 잡아라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때에도 집값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냈어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바이킹스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뭐 바이킹의 전성기가 나온 드라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카테가트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카테가트 메인 요충지에 막 모여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저기 외곽에서 막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비단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그 옛날 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 결국에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집값이 요동을 치냐? 이거는 사람의 심리가 개입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돈이 풀리는 만큼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안에서 막 폭등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서 사람의 심리가 개입이 되면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집값이 평소 올라가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 그리고 떨어질 때도 집값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져.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의 심리가 개입이 되면서 막 던지거든. 주식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칠 수 있어도 결국엔 우상향이다 라는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팩트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만큼 아파트 값은 올라갑니다.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요. 하지만 여기에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에서 요충지인 지역은 부자들이 더 몰릴 테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그거 대비해서 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인구가 업적고 지금 너무 버블이고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죽지도 않는 고양이 데드캣 파운스 계속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 말이 맞아요. 내 말이 틀렸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적당한 타이밍에 내 집 마련해두고 시간에 기대면 결국엔 올라가 있다. 이게 답입니다.